신경세포는 여러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형태학적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세포의 기능은 아무래도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익사이터빌리티와 컨덕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에 따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경 세포들은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들의 그 정보 전달을 하는 특수한 구조인 시냅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시냅스란 일종의 특수화된 세포 사이의 연결, 정션, 인터셀 정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한테 있는 중요한 시냅스는 대부분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케미칼 시냅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신경세포가 다음 신경세포로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한번 케미칼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다시 전기 에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죠.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시냅스를 형성하는 앞쪽의 뉴런을 프리시냅틱 뉴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뉴런을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라고 합니다. 전자미경적으로는 매우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냅틱 클래프트라고 하는데 20에서 30나노미터 정도의 매우 얇은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냅틱 터미널은 바로 프리시냅틱 뉴런의 끝부분, 엑손의 끝부분이 확장되어 있는 부분, 버튼 터미널 버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보를 전달하기에 케미칼 한 작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엑손이 확장되어 있는 부분 내부에는 이와 같이 많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뉴로트랜스미터를 함유하고 있는 이 시냅틱 베시클,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소포들은 이제 막에 쌓여 있고요. 보통 직경이 4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쯤 되는 그런 작은 알갱이들이고, 이 알갱이들이 이제 이 막과 융합하면서 거기 내부에 있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이 시냅틱 클랩틀에 나오게 되면은 이 시냅틱 클랩트에 있는 이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리셉터와 결합하면서 이 두 번째 뉴런의 일렉트릭 임펄스가 형성되어서 정보가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명령적으로 보면은 이 뉴로트랜스미터의 종류에 따라서 익사이테이터리 이 뉴로트랜스미터 가지고 있는 베시클은 좀 구형이고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 가지고 있는 베시클들은 약간 타원형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냅스를 통한 정보 전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프리시냅틱 뉴런의 엑손을 따라온 그런 전기 신호가 이 종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볼트지에서 칼슘 채널이 열려서 칼슘이 유입이 됩니다. 그럼 이 칼슘에 의해서 이 시냅틱 베시클들이 이제 이 막과 융합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따라서 이 속에 들어있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시냅틱 클래프트로 이와 같이 릴리스가 되는데 여러 가지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있겠죠. 이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이제 포스트시냅틱 뉴런에 있는 리셉터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포스트시냅틱 뉴런에 역시 멤브레인 체인지가 일어나 이온의 유입으로 인한 그런 두 번째 뉴런에서의 액션 포텐셜이 형성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파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로트랜스미터에 따라서 두 번째 뉴런이 더 잘 흥분할 수도 있고 더 흥분이 억제될 수도 있는데 따라서 익사이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니비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총합이 이제 두 번째 뉴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뉴런들이 감각을 전부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리셉터가 있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리셉터의 종류는 바로 받아들이는 감각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너럴 센세이션의 이제 센소리 모달리티 즉 감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소리 모달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환자들한테
감각 이상을 호소할 때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이 이상이 있냐를 알게 되면은 그 이상이 있는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각을 일단 크게 우리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기계적 감각인 메카노셉션, 그 다음에 온도 감각인 터모셉션,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통각이라고 할 수 있죠. 유해 감각이라고 하는 노시셉션,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메카노셉션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메카노셉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피부의 변형에 해당하는 텍타일 센세이션, 촉각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아닌 관절과 근육의 변형을 받아들이는 고유 감각이란 것들도 있습니다. 이 피부 감각은 또 다시 우리가 그냥 뭐가 닿는 느낌을 일으키는 터치 센세이션. 여기는 이제 그 닿는 그 부분에 어떤 그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별 촉각,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라는 촉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뭔가 닿았다는 것만 알 수 있는 크루드 혹은 라이트 터치 두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달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리누르는, 깊게 누르는 압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하는 플러터 바이브레이션, 진동 감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특히 이 어떤 그 관절과 근육에서 오는 감각이라고 하는 프로프리오셉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정지해 있는 때의 그 자세에서 느껴지는 근육과 관절의 감각도 있겠고요. 또 움직이면서 느끼는 그런 감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근육과 관절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컨셔스 프로프리오셉션, 의식적 고유 감각이 있고요. 무의식적인 고유 감각도 있습니다. unconscious proprioception. 우리가 운동 같은 걸 할 때 모든 관절의 감각을 일일이 다 의식에서 두면서 운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각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의식적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약간 전달되는 그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 감각은 바로 이제 차가우냐 더우냐 이런 걸 느끼는 감각이고요. 이제 유해 감각은 주로 페인, 거기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양감, 가려움도 마찬가지로 유해 감각에 포함이 됩니다.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받아들이는 수용기를 우리가 너브 엔딩이라고 하는데, 리셉터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말초 신경 종말이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무엇에 둘러싸인 거를 우리가 encapsulated 너브 엔딩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쌓여있지 않은 걸 우리가 non-encapsulated nerve ending이 있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non-encapsulated nerve ending에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자유신경 종말인 free nerve ending밖에 없습니다. 이 free nerve ending에는 방금 얘기한 여러 개의 센소리 모달리티가 수술하는데, 특히 페인과 템퍼러처, 온도 감각과 유해 감각, 그리고 이제 부위와 강도를 알 수 없는 그런 비분별 촉각, 크루드 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됩니다. 페인과 템퍼러처. 여기에 비해서 그 의식적 고유감, 죄송합니다. 분별 촉각에는 여러 가지 촉각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머켈스 디스크라고 하는 피부에 있는 이런 신경 종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루피니 코퍼슬, 이게 루피니 코퍼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층판처럼 되어 있는 것이 마이스너 코퍼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피막에 쌓여 있는 크라우즈 엔드 발브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동심 타원처럼 되어 있는 파치니안 코퍼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페리트리키얼 엔딩,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주로 피부와 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담당하는 텍타일 메카노셉터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이 마이스너 코퍼슬하고 파치니안 코퍼슬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레이션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그런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래피드 어댑테이션이라 가지고 어댑테이션이 매우 빨리 일어나는 그런 수용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프로프리오셉션을 담당하는 두 개의 이 리셉터로서 프로프리오셉터로서 바로 근육의 긴장도를 담당하는 뉴로머스큘라 스핀들과 피막에 쌓이는 여러 가지 근육 다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텐던에 분포하는 골지 텐던 오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프로프리오셉션을 담당하는 리셉터들입니다. 예, 신경 조직에는 신경을 보조하는 그런 세포도 있는데 바로 뉴로글리아셀이죠. 중추에는 에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데նդ로사이트, 에펜디말셀, 마이크로글리아 등이 있고요. 말초에는 슈반셀, 캡슐다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경세포, 신경조직은 어떠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유관해부학적으로 그로스 아나토미컬하게 흔히 나온다면은 우리가 뇌를 볼 때 가장 바깥쪽에 크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세레브럼 혹은 공을 절반 자른 모양이라 해서 세레브랄 헤미스피어, 대뇌 반구라고 하죠. 가장 바깥쪽에 이제 세레브랄 콜텍스라는 대뇌 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세레브랄 화이트 매터가 있고 내부에 다시 베이살 갱글리아, 기저핵이라는 그런 그레이 매터가 존재합니다. 뇌의 뒤쪽 아래쪽에 있는 세레벨룸, 소뇌에도 마찬가지로 대뇌와 비슷한데 역시 그레이 매터로 되어 있는 세레벨라 콜텍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매터가 있고 내부에 또다시 딥 뉴클레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디엔세팔로는 대뇌와 이 뇌관을 이어주는 그런 커다란 그레이 매터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관은 다시 위에서부터 뇌관은 간뇌와 척수를 이어주는 그런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각각 미드브레인, 폰즈, 메둘라 오블롱가타 차례대로 미드브레인, 폰즈, 메둘라 오블롱가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 내부를 우리가 비교한다면은 보통의 그레이 매터가 내부에 존재하고 깊은 쪽에 존재하고 화이트 매터가 바깥쪽에 존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매터 바깥쪽에 또 그레이 매터가 있는 경우 바로 세레브랄 콜텍스와 세레브랄 콜텍스처럼 피질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세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스파이널 코드와 같이 많은 그레이 매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내부의 그레이 매터와 바깥쪽에 화이트 매터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 이제 브레인스템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와 같은 배열이 아니라 또 다른 배열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아주 복잡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레이 매터의 경우에는 뉴클레이, 화이트 매터의 경우에는 트랙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레이 매터지만 이제 상당히 이 중간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레티큘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이 뇌와 척수는 매우 두꺼운 잘 발달된 그런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를 우리가 뇌막, 뇌척수막, 메닌지스라고 합니다. 다른 정확히 말한다면 크레니알 메닌지스와 스파이널 메닌지스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바깥쪽에 두꺼운 듀라메이터라고 하는 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아라크노이드 메이터, 피아메이터라고 하는 층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듀라메이터는 두개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뼈와 바짝 붙었기 때문에 뼈에 있는 페리오스티알 레이어, 사실 이거는 메닌지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쪽에 진정한 의미의 메닌지알 레이어가 존재하는 층으로 되어 있고요. 아라크노이드 메이터는 또한 특이하게 이 피아메이터 사이에 이와 같이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얇은 막을 우리가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피아메이터와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아라크노이드 트라베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베큘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듀라의 경우에는 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 이너 메닌지알 레이어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뇌 사이를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칸막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듀랄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박스 세레브리 같은 그런 것들이 듀랄 리플렉션이 되겠습니다. 또한 듀라는 이와 같이 두개골과 사이에 커다란 이러한 베인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가 듀랄 비너스 사이너스라고 하는데 특히 듀라메이터가 이렇게 부착되는 부분에 잘 발달된 듀랄 비너스 사이너스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먼저 이
스컬과 듀라 사이에는 스컬 사와 듀라 사이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잠재적 공간만 있을 뿐이고 동맥이 지나가는데 실제 공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버테브라, 스파이널 코드의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공간인 에피듀랄 스페이스가 존재해서 이 안에 비너스 플렉스라든지 패티슈라든지 러브루트가 존재하고 바로 이제 여기서 마취를 하는 에피듀랄 아네스티지아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커다란 스컬과 버테브랄 컬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듀라와 아라콘 사이에는 사실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얇은 액체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텐셜 스페이스일 뿐 실제로 스페이스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서브듀랄 스페이스는 그냥 포텐셜 스페이스일 뿐입니다. 아라코이드 멤브레인과 이 피아마트 사이가 진정한 의미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서브 아라코이드 스페이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라코이드 멤브레인과 피아마트 사이에 아라코이드 트라베큘라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어떤 섬유들이 연결시켜주고 있죠. 또한 여기에는 생체에서는 액체가 흐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하는 액체가 흘러다니면서 뇌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마타와 브레인 티슈 혹은 스파이널 티슈 사이에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적고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서피알 스페이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